안녕하세요, 홍수학입니다. 10월 13일 목요일 내일 관심주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시장은 여러 가지 좀 뉴스가 있었는데 관심 있게 볼 만한 부분들이 현대자동차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나올 차종에 대해서 현대 OTA 서비스 무선 업데이트를 적용을 하겠다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이제 여기 관련해 가지고 통신 모듈이라든지 아니면 소프트웨어 그런 회사들의 종목들이 좀 나오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리튬 오늘 그 시장의 대장주였는데 리튬 관련된 종목을 이제 보고, 그 다음에 반도체, 그리고 신라젠, 게임주가 이렇게 있습니다. 게임주 같은 경우가 지금 공매도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하락으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것도 좀 이렇게 체크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종목으로는 미코, 그 다음에 오토엔, 조일 알미늄, 금양, 크래프톤 뭐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리튬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이 정도가 좀 정리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양, 미래나노텍, 이부 첨단 소재, 뭐 WI, 코리아 ES, 그다음에 이제 포스코 기업 뭐 이렇게 있는데, 이 세 개 기업들은 서로 좀 이해관계가 좀 얽혀 있습니다. 이부가 이제 WI 지분을 좀 갖고 있다든지, 그다음에 뭐 리튬 플러스라고 하는 회사가 이제 우회 상장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는 요 세 개는 이제 같이 좀 봐주시면 좀 되고, 먼저 이제 시장을 좀 보면서 얘기를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반등 없이 한 번만 반등을 주면은 그거 한번 먹으려고 좀 기다리고 있다가 오늘 결국은 이제 톤시를 보면서 정리를 하기는 했는데, 일단은 마이너스로 이제 1.8%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 코스피가 하락을 하면은 이제 보조 지표로 이제 RSI를 좀 보고 오면서 참고를 좀 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뭐 이런 자리들 이렇게 오면은 반등하는데 이용을 하기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오늘 밤이죠. 9시 이제 밤부터 이제 10시 사이에 이제 CPI 지수가 이제 발표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예상하는 수치가 이제 안 좋다 보니까 미리 선반영을 해서 이제 내려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물론 여기서 더 밀려가지고 내려올 수 있는데, 밑으로 뺐다가 이렇게 반등을 할지, 아니면은 생각보다 지수가 훨씬 더 안 좋아서 이런 식으로 뭐 며칠 더 내릴지는 결론은 이제 뭐 내일 지켜봐야 알 것 같아요. 물론 그냥 오늘 밤에 미국 시장만 봐도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겠죠. 사람들은 내리면은 뭐 여기까지도 좀 가고 하라는 분위기도 있어요. 2030포인트죠. 2000포인트까지도 열려 있다. 라고 하는데,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면은 사실 코로나 터지기 전에도 이제 그 박스권에서 이제 있었던 그런 자리거든요. 10년 전 자리인데 여기까지 온다고 하면은 좀 그런 거는 뭐 예상해봐야 이제 필요는 없고, 어, 여기서 저는 그러니까 더 잃을 거보다 여기서 이제 반등해서 좀 올라갈 자리가 더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제 오늘도 이제 그 레버리지 관련해서 매수를 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레버리지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봐주시 코스피 지수랑 이제 똑같으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래서 만약에 오늘 밤에 지수가 이제 발표가 나오고 나서 미국 시장이 움직이는 거 보고 나서 내일 아침에 만약에 좀 이렇게 빠질 것 같다 하면은 시초에 개파락할 때 이렇게 접근을 해보는 것도 괜찮고, 내일 뭐 금요일이니까는 이 접근을 하고 난 다음에 오전에 이제 좀 들어 올리면은 이제 매도하고, 그러고 나서 금요일이기 때문에 마감할 때 다시 좀 내려올 수 있어요. 그래서 마감할 때 다시 잡아보는 그런 전략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미코 하나 볼게요. 미코가 전일 먼저 좀 거래가 이제 나오면서 하락폭이 좀 컸습니다. 근데 제가 이 자리죠. 8,420원입니다. 8,420원이 뭐 이 자리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 거죠. 어제 기준으로 해서 8,420원이 하락 VI 자리였습니다. VI 자리. 근데
이 VI 걸리고 나서 더 힘있게 물량이 쏟아지면서 이렇게 밀리는 게 아니고 흐지부지하죠. 그래서 VI 나오면은 좀 잡아 들어간다 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고, 오늘 장 시작했을 때는 약간의 갭을 띄우고 난 다음에 물량 나오고 그 밑에서 8,400원 밑에서 이제 흐르다가 한번 들어 올리죠. 들어 올릴 때 거래량이 꽤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밀리고 그 다음에 두 번, 세 번, 네 번 정도가 나왔는데, 보통 이러한 패턴에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고 생각을 하냐면, 저는 이렇게 갈 듯 말 듯 하면서 갈 듯 말 듯 하면서 내리꽂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확. 그럼 뭐냐면 사람들 이제 개미들 다 꼬셔가지고, 야 요번에는 가다가 말았지, 근데 또 지지받다가 야 또 한번 간다. 그 사람들한테 또 이제 그 패턴을 인식을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왕창 달려 들었을 때 이런 구간에서 물량 터트려 가지고 아예 그냥 던져버리는 그런 패턴이 나오나 안 나오나 오늘 계속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패턴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위코는 오히려 상승하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그러한 구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아마 빠르게 내일 아니면은 뭐 다음 주에 지금 삼성전자 아니면은 하이닉스 뭐 반도체 얘기가 뭐 그런 얘기 나오니까는 돌파를 해서 가주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러지 않고 여기 그 VI 걸렸던 그 자리 있잖아요. 여기 8,400원. 여기를 만약에 이 정도 거래량을 동반을 해가지고 이탈을 하면은 이제 손절을 하고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코가 최근에 움직임이 괜찮고 힘도 괜찮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세를 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토엔. 오토엔도 지난주에 이미 화요일부터 이렇게 시세 두 번 내주고 난 다음에 이번 주 내내 조정을 받고 있는데 거래량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오늘 현대차 관련해서 그 뉴스가 있다 보니까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위에 꼬리를 달고 거래가 좀 나오긴 하는데, 확실히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거래가 나오는 거, 이렇게 꼬리가 이렇게 생기는 거는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좋은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오토에는 이 자리가 지지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딱 오늘 자리니까는 12,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2,000원, 12,200원, 오늘 12,200원 정도로 마감을 했는데, 여기만 크게 마찬가지로 거래량을 동반을 해가지고 하락만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여기 물량 한 번 더 테스트 하면서 돌파 시도가 나오면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시세를 노려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율주행이나 아니면은 그 통신 관련된 무선 업데이트 하려면 통신 모듈도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종목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엔이 어떤 그 특별한 기술이나 아니면 그런 걸 갖고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이 현대모비스 관련해가지고 종목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제 잘 좀 시장이 반영이 된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만 이렇게 장악을 해서 14,000 이상으로만 올라와 주면은 좀 이렇게 종목이 좀 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일 알미늄. 굉장히 좀 오랫동안 보는 종목이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좀 드렸는데 뭐가 있길래 이러한 부분들을 크게 이탈을 시켜주지 않으면서 여기가 9월 30일 날 코스피가 지난번에 최저로 찍었던 부분이거든요. 여기 이탈 안 하고 어제도 여기 이탈 안 했죠. 그러고 나서 오늘 사실 그 장대 양봉을 좀 뽑아 올리기도 굉장히 그 좋은 날이었거든요.
남선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여서 10% 넘게 20%까지도 갔었는데 교일 알루미늄은 그 정도까지 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확실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기가 쉽지는 않은데 언제 갈지는 모르지만 왜냐면은 이거를 어, 주식을 들어 올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닌 이상 계속 이 상방에서 물론 여기가 그 매물대가 굉장히 좀 많기는 해요. 주봉상으로 보시면은 이 자리거든요. 2,400원 대략적으로 여긴데 매물대가 이 위로 굉장히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뭐 8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8월, 9월, 이제 10월 넘어가면서 대달째 이런 모습을 좀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크게 여기 2,300원이죠. 이 더 디테일하게 보면은 그냥 어제 종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저가 2,250원. 여기를 이탈을 하지 않는 이상, 종가상 여기를 이탈을 하지 않는 이상은 조일 알루미늄은 시세를 내줄 것 같다. 그리고 만약에 거래량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하면은 이 박스 매매 뭐 사서 이런 라인에서 사서 이런 라인에 이제 파는 거죠. 그래서 박스 매매하는 것도 당분간에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이탈시켜가지고 이제 하락으로 갈 거였으면은 기회가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지를 하고 있다. 조일 알루미늄. 그리고 금양. 금양 이미 뭐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5천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2차전지 그 한참 잘 나갈 때까지 해가지고 거의 4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2만원까지. 2만원까지 올랐기 때문에 그동안 잘 이제 보지 않았는데 오늘 또 그 시세를 내줬습니다. 그리고 그 상한가까지 갔는데 2만원.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냐면은 약간 그 유신이랑 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 유신. 뭐 이렇게 하락 추세에서 이제 호재로 들어 올렸는데 유신도 어제 그 상한가 가면서 굉장히 그 많은 부분들을 잡아먹으면서 올라왔지만은 오늘 좀 쉬어가죠. 그래서 좀 이렇게 조정이 좀 필요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양이 이러한 자리에서 갭상승을 해서 상한가로 갔다고 하는 거는 힘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힘이 굉장히 좋지만은 여기 2만원을 어떻게 넘어가느냐 그 모습을 좀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넘어갈 때 매도로 이렇게 나오는 모습이 너무 많다고 하면은 굳이 따라갈 필요는 없고 사실은 이제 단기 단타 모니터링이 가능하신 분들만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얘는 어떤 가격을 좀 이렇게 정하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좀 봐줘야 되지 않나. 여기 2만원을 정확하게 뚫어주지 못하면은 여기가 계속 매물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자리에 이제 매물이 쌓여서 천장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를 강하게 뚫어주는 모습이 나와야 된다. 안 그러면은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다. 금양. 그래도 굉장히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렸고 그전에는 코리아 SE가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그죠? 이렇게 상한가를 몇 번씩 올리고 한번 조정받고 나서 이게 뭐 작전주 세력이니까 끝나나 했는데 또 두 번, 세 번 이렇게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자리는 어떻게 봐도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리고 위에 이렇게 꼬리가 달리면은 이 18,000원대 위에는 굉장한 매물이 쌓여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금양을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싶고 그 다음에 WI 비슷하죠 차트가.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그 단기 매매 잘 하시는 분들은 접근해서 이제 보시면 되는데 워낙 수급이 좋으니까 근데 조심하시면서 매매를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이날이었습니다. 어제 사실은 이만큼 뺐으면은 신용 반대 매매 때문에 어제 만약에 갭하락이 나오면은 그 물량 받고 단기 반등을 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제 그런 모습도 안 나왔고, 그래서 며칠 더 지켜본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은 어 이게 오전에 이제 장이 이제 하락을 하면서 내려오는데 이렇게 이제 옆으로 횡보하고 난 다음에 우상향하는 모습이 좀 이렇게 나오고, 물론 장 막판에 이제 물량이 좀 나오기는 했는데 크래프톤은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를 깨지 않으면은 이게 바닥에 나오지 않았나. 여기를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은 크래프톤은 이 자리 16만 9,500원을 깨지 않으면은 더 이상 추가적인 하락은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지인이 이 종목을 좀 가지고 있어가지고 오늘 사라 물타기 해가지고 버티면은 연말에 이제 신작도 나오고 하면 분위기 좀 바꿔지지 않겠나 라는 말을 좀 하면서 크래프톤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시스타 행사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넷마블 많이 하락했죠. 근데 좀 넷마블 같은 경우는 크래프톤이랑 오늘 그 오후에 회복하는 모습이 조금 달랐어요. 비슷하기는 한데 그 전에 움직임하고 이제 나오는 부분들이 좀 달랐다. 그리고 이제 카카오 게임즈 얘도 많이 하락을 했죠. 그래서 좀 과매도 구간에 있는 부분들이 오늘 내일 기준으로 해서 옵션 만기하고 그 CPI 지수 때문에 이제 그런 하락을 유도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이제 됐기 때문에 좀 이렇게 더 이상은 추가적인 하락은 없지 않을까. 아니면은 정부에서 공매도 관련해가지고 금지 조치를 좀 내려줬으면 하는데 그런 움직임이 좀 없는 게 굉장히 아쉽네요. 자, 이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네온시티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 종목만 체크하고 넘어갈 텐데, 유신 아까 이제 잠깐 봤지만 제가 말씀드린 구간, 어제 이 구간 여기를 넘어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종목이 이제 미끄러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오늘 그 하락을 할 때 거래량이 좀 나왔습니다.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유신 같은 경우 코리아 한미 글로벌도 마찬가지고, 유신 한미 글로벌 마찬가지고 양봉이 좀 나와서 지지해주는 구간이 나올 때까지는 좀 관망을 하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기 26,000원 이미 그때 좀 견고하게 지지해주는 모습을 지난번에 한번 봤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한미 글로벌이 이 라인에 갔을 때 어떠한 움직임을 좀 보는지 확인하고 난 다음 매매에도 좀 늦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만약에 히림을 좀 보시는 분들이라면 히림은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 라인 이 라인을 지지를 해주냐 아니면은 그냥 힘없이 흘러내리냐. 흘러내린다고 하면은 주가 부양 의지가 좀 없다라고 이제 판단이 들어요. 여기를 잠깐이라도 좀 이렇게 하회하더라도 분명 이렇게 양봉으로 이렇게 마감을 해서 끌어올려주는 그런 모습이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나리아 바이오 요것만 좀 체크하면은 어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 때 일단은 3일 연속 음봉으로 나왔을 때 양봉이 나올 때 이거를 장악을 해주는 이렇게 좀 큰 게 나왔으면은 좀 괜찮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을 먼저 말씀을 좀 드렸고, 분봉상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여기 23,000원을 넘어서는 테스트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장 초반부터 그런 모습이 아예 나오지도 않았죠. 그래서 카나리오 바이오는 어제 상승 같은 경우는 뉴스로 인한 이제 개인들이 많이 좀 달라붙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혹시라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카나리오 바이오는 뉴스로 인한 상승이 아닌 뉴스가 없을 때 조용하게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는 양봉입니다. 양봉이 나와주는, 뉴스 없이 혼자서 양봉을 만들어주는 모습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또 뉴스 이제 뭐 임상이니 아니면은 오히려 이제 그거 관련해 가지고 어떤 뉴스 내면서 끌어올리면은 상당히 좀 이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만 지금 보도록 하고, 아마 이제 내일부터는 혹시라도 지수가 반등을 한다고 하면은 대형주 종목에서 유심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큰 이벤트가 끝났으니까는 10월, 11월 앞으로 이끌어갈 주요 섹터가 지금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